안녕하세요. 10분 책마루 안효정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박소연 님이 지은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더 퀘스트입니다. 일상의 언어와 일의 언어는 다릅니다. 상위 0.1%는 어떤 언어로 소통하고 설득하고 사람을 이끄는지 책 속 내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죄송한 것과 유감인 것은 다릅니다. 정중함과 자기 비하 사이. 직장에서는 자주 쏘리한 상황이 생겨납니다. 누구에게든 일하면서 겪은 흑역사가 몇 건은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빼고 메일을 보내는 건 애교 수준입니다. 예전 회사에서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선배 직원이 후배에게 메일로 파일을 보내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땡땡아, 파일 보고 검토 의견 좀 줘. 그런데 문제는 후배 직원과 CEO의 이름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사내 메일 시스템에서 이름을 검색하여 보낼 때 순간적으로 CEO의 이름을 클릭한 거죠. 선배는 보내고 나서 뭔가 싸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보낸 메일함을 확인해 봤는데 받는 사람이 역시나 CEO였어요. 선배는 비서실로 다급하게 뛰어갔죠. 다행히 비서들은 CEO 메일 비밀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 선배의 목숨은 무사했고 우리는 무용담을 술자리에서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어쨌든 일하다 보면 당연히 실수도 있게 마련이라 죄송스러운 상황도 자주 일어납니다. 저는 경제사절단을 데리고 후진타오 주석을 방문하러 갔다가 참가자 한 분, 그룹 부사장님이었는데 그분을 주석궁에 빼놓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경비가 워낙 삼엄해서 개인 차량은 허용되지 않고 모두 허가받은 전용 버스로만 이동해야 했거든요. 그때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담당자의 황당한 목소리가 잊히지 않습니다. 그때 진짜 미안했습니다.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일하는 공간에서는 잘못 사용하면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 범인은 바로 너구나가 되어서 억울하게도 책임과 질타의 포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죄도 아닌데 지나치게 비굴해지지 맙시다. 신입이나 마음이 착하신 분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대단히 큰 문제도 아닌데 무척 당황하며 비굴하게 몸을 낮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김대리, 버스 안에 물이 없는데? 팀장님, 제가 깜빡 잊었나봐요.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어제는 꼭 챙기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만. 체크리스트에도 적어놨는데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죠?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그러게 내가 미리미리 사놓으라고 했잖아. 꼼꼼하지 못하고 매번 덜렁거리니 이런 일이 생기지. 다른 건 제대로 챙긴 거야? 글쎄요. 사막 투어를 가는 것도 아닌데 버스에 물이 없다고 당장 큰일이 생기나요? 근처 편의점에서 급한 대로 몇 개를 살 수 있고 나머지는 휴게소에 들를 때 충분히 사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김대리가 큰 사고라도 난 것처럼 반응하고 대단한 잘못을 한 것처럼 저자세로 굴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더 마음껏 질책하게 됩니다. 속으로도 저 친구는 걸핏하면 죄송하대. 에이, 못 쓰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일 못하는 실수투성이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잘못된 업무 습관은 물론 고쳐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도 꼼꼼히 처리하지 못해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한다면 업무 습관을 점검하고 고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도 여러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 실수의 양도 다른 사람보다 많기 쉽습니다. 비율로 보자면 낮겠지만 말입니다.
중대한 실수가 아니라면 김대리처럼 죄인이 되어 쪼그라들 필요가 없습니다. 김대리의 언어에는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저자세로 자책하면서 상대방에게 큰 실수를 한 직원이라는 이미지를 주었습니다. 둘째, 해결 방안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팀장에게 짐을 떠넘겼습니다. 오늘도 많은 실수를 하신 분들, 앞으로는 쏘리한 상황이 생길 때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빠른 인정, 단 자기 비하는 하지 말 것, 플러스 해결 방안 제시. 김대리, 버스 안에 물이 없는데? 아이고, 제가 놓쳤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저 앞에 편의점 있으니 제가 땡땡땡 보내서 얼른 사오라고 할게요. 다른 비품들도 빠진 것 없나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 볼게요. 돌발 상황에 너무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일하다 보면 아무리 꼼꼼하게 준비해도 상황이 어그러지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해외 출장이나 행사를 준비해 본 사람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비행기가 연착되기도 하고 현지 주재원의 추천을 받은 레스토랑 음식이 끔찍한 맛일 때도 있습니다. 또는 파트너사에서 부사장이 나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실무자급이 나와 부장의 혈압을 올립니다. 행사의 중요한 연사가 길이 막혀서 늦는다며 다급하게 전화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 조직이 협업하는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돌발 사태가 발생해 전체 일정이 지연됩니다. 예를 들면 원활히 진행되는 프로젝트였는데 정부 인허가 담당자가 중요한 순간에 상을 당해 일주일가량 지연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건 담당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프로젝트가 크고 복잡할수록 온갖 곳에서 새로운 이슈가 터집니다. 담당자는 예측하지 못한 일이 터질 때마다 종종거리고 초조해하며 속이 타들어갑니다. 상사가 몰아세우며 재촉하기까지 하면 스트레스로 머리가 빠질 지경이 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데 혼날거리만 늘어난다면 직장 생활에 회의가 들고 마음이 어지러울 겁니다. 왜 내가 하는 일은 늘 꼬이기만 하지? 난 왜 이렇게 실수투성이지? 하면서요. 변수가 생기는 건 유감이지만 담당자 잘못은 아닙니다. 돌발 상황은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계획한 대로 100%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상황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만약 어떤 프로젝트에 조금의 문제도 안 생겼다면 그냥 운이 좋아서였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도 그 정도가 좋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관계자에게 빠르게 전달하고 같이 해결 방안을 찾으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풀죽은 목소리로 잘못을 고백하듯이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회사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엄청난 게 아닙니다. 혹시 이번에 좀 못했더라도 다음에 잘하면 됩니다. 어깨를 펴세요. 이번의 실수는 회사를 망칠 정도가 아니며 원래 돌발 변수란 수시로 일어나는 겁니다. 후유하고 한숨을 내쉬고 어깨를 한번 으쓱한 후 도와줄 사람들과 해결책을 찾으러 나가면 됩니다. 일하다 보면 쏘리한 상황은 종종 생겨납니다. 그런데 죄송한 것과 유감인 건 엄연히 다릅니다. 출장지에서 상사가 좋아할 만한 식당을 예약했는데 맛이 없는 건 유감인 거지 죄송한 게 아니에요. 그저 유감인 일에 너무 움츠러들고 죄인처럼 사과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10분 책마루였습니다. 죄송한 것과 유감인 것은 다릅니다. 이를 구분하며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 당당히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